법인이라든가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렸다면 이렇게 거의 한 70% 이상 거래를 끌어놨으면은 집값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집값이 잡히고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정부도 예상 못했다. 다주택자 막아도 아파트 값이 상승한 이후라는 내용입니다. 자, 4월 17일자 머니투데이 기사 내용인데요. 이거는 기사가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제가 특별한 추가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아도 기사만 읽어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고 공감 갈 만한 내용입니다. 자, 집값의 과열 현상은 실수요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뭡니까?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세력들에 의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던 게 정부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지난해 말까지 3년 5개월간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던 김현미 전 장관의 취임 일성이 이겁니다. 집값 과열 현상은 실수요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과 투기꾼 세력을 잡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서울 아파트에 산 다주택자나 법인의 비중이 확 줄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은 다주택자의 매수 비중은 2019년 상반기 10.5에서 올해 1월에 5.4 반토막이 났고요. 법인 매수 비중은 8.5에서 0.3으로 거의 뭐 절멸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아주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수 비중이 10.5, 8 거의 20%에서 5% 내외로 한 4분의 1 토막, 30% 안 되는 것까지 한 70% 이상 급감을 했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법인이라든가 다주택자들이 투기 세력의 온상들이 집값을 올렸다면 이렇게 거의 한 70% 이상 거래를 끌어놨으면은 집값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집값이 잡히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지난 2년간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지난 2년간 역대급 오름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값은 역대급 오름세를 나타냈다. 2019년 1월 8억 1000이었던 게 10억 9993만 원, 사실상 11억이니까 거의 2억 8500만 원, 35%가 2년 만에 상승했다는 겁니다. 평균 연간 1억 5천, 그러니까 매달 1000만 원 이상씩 꾸준히 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자, 매달 1000만 원 오르는 동안 법인 매수 비중과 다주택자 매수 비중은 급감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가격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 법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포함해서 다양한 종합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와 법인을 잡기 위해서 가진 역량을 쏟아부어서 거기다만 집중하게 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세제, 대출 규제 강화 등 고강도 수요 억제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됐지만 맞죠? 여기까지는 아까 많이 끊겼잖아요, 거래가.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가구수 급증으로 주택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양상이라고 한다. 지금 또 외부에서 지금 이유를 찾고 있죠. 정책 실체를 인정하지 않기 위한 결과론적 해석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특히 정부가 언급한 가구수 급증 현상, 이거 잘 보세요. 정부가 언급한 가구수 급증 현상은 다주택자 감소와 더불어 정부 정책 의도에 맞게 시장이 움직인 것이란 분석이다. 어떤 얘기냐면 이 정책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세대 분리를 해서 주택을 낮춰야겠죠. 아버지가 하나 갖고 있고 뭐 아들 명의로 하나 갖고 있었다. 그럼 분리하게 되면 1주택으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갖고 있으면 보유세도 많이 나와, 뭐 세금도 많이 나와, 뭘 살려고 해도 취득세도 많이 나와 하다 보니까 세대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가구수 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가구수가 증가가 된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예상을 했어야죠. 근데 가구수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가구수 급증으로 불안하다.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상 세대수는 61만 가구가 증가해서 직전 3개년 평균치 40만 가구보다 약 5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가구수가 이렇게 늘어나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정부가 이렇게도 발언했었죠. 우리가 예상 못한 가구수가 급증하는 바람에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인터뷰를 한 것도 봤는데 그 가구수 급증 예상 못한 것도 되게 답답한 겁니다. 왜? 그렇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쪼아대는데 어떻게 분리해갖고 주택수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시장에서. 당연하겠죠. 가구수 증가를 충분히 예상을 했어야죠. 그럼 그 세금 다 두드러 맞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증여 늘어나는 거 당연히 예상했어야 되는 거고, 가구수 늘어나는 거 당연히 예상했어야 되는 겁니다. 세대수 분리 사유는 크게 결혼, 이혼, 분가 등이 꼽히는데, 지난해 혼인 건수는 오히려 줄었고, 이혼 건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분가가 주된 요인이다. 그죠?
다주택자를 적폐로 보고 모든 정책을 1가구 1주택 위주로 짜서 세대 분리를 자극한 것. 정부 정책에 맞춰 시장이 움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면 대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율이 8%로 자금 여력이 없으면 추가 매입이 어렵고 투자 수익률도 크게 떨어진 상황, 세대 분할을 가속화시킨 것은 정부의 규제 영향이 가장 큽니다. 당연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하반기 가격 상승을 이끈 30대 패닉바잉 현상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2019년 33%, 이것도 많죠? 그죠? 30대만 거의 3분의 1이야. 근데 작년에는 45%, 거의 두 개 중에 하나가 30대가 구입한 겁니다. 30대들이 법인 만들고 30대들이 다주택자가 입니까? 아닙니다. 예, 다주택자와 법인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니에요. 다른 요인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저금리 상황과 도심 내 공급 부족 우려가 겹친 결과라고 설명한다. 지난해부터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한 것도 이런 현상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자,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결이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도심 공급 부족을 부추긴 장본인이 정부. 이거는 사실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정부가 이것까지 인정을 안 하면은 이건 진짜 거짓말쟁입니다. 본인들이 공급 부족하지 않다. 문제는 투기 수요다. 라고 하면서 공급을 다 계속 안 했었고요. 민간 재개발 재건축 묶어버렸고요. 그런데 나중에 공급 부족인 거 시인하고서라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불로소득을 인정 못한다 그러면서 공급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부랴부랴 공공재개발을 내놨고 공공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개발 정책을 내놨는데 신도시도 발표하고 그게 굉장히 중장기적인 공급이죠. 그러니까 당장 공급이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준비 안 했고 지금이라도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고 준비한다는 거는 공공재개발이라든가 공공주도용으로서 한참 뒤에나 나올 것 같으니 당분간은 유동성 풍부한데 공급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30대들이 불안감을 느낀 거죠. 현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넘게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며 민간 정비 사업을 규제하는 등 도심 공급을 인위적으로 말아왔다. 이거 팩트잖아요. 이걸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장기 공급 계획만 제시하니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눈으로 목도해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는 수요층은 대부분 무주택자. 지금 현재에서는 수요층, 그러니까 법인도 못 사죠. 다주택자로 사기 힘듭니다. 근데 지금 살려는 수요가 많아요. 그 누구냐?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 3기 신도시 공급을 기다리자니 전세값은 너무 올랐고, 그쵸? 3기 신도시 언제 공급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전세 받아지니 이것도 힘들고, 인기지역 청약 당첨은 불가능하고, 그죠? 점수가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집을 구매하려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30대 애들이. 각종 규제로 거래조차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 수요만 쌓이죠. 살놈은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살놈도 못 사게 만들죠.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왕창 쌓이다 보니까 가격이 안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는 여건의 규제 완화를 지금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에서 느낀 바가 많았겠죠. 그러면서도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의 취지를 짚어보겠다. 이런 내용 거의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표가 떨어질 것 같으니 부랴부랴 태세 전환하는 모습도 좀 보이긴 합니다. 자, 그 중에서는 이제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이건 계속 지적됐던 사항이었고요. 1가구 1주택 보유세 완화,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부의 정책이 지금 굉장히 반시장적으로 가고 있고 시장 친화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많습니다. 다주택자 법인들이 이제 구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판단해 보십시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